매출이 21억 중에 마진율이 딱 50% 정도 제가 먹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보면 알겠지만 올해까지 저희가 매출이 마이너스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쇼피파이가 정말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마켓플레이스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이쪽 노장들의 사업가들이 다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답변이 한 수십 개가 나와요. 이거 너무 꿀팁. 예,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페이퍼 물건들 판매하시면서 예. 이런 보람을 느낀다 이런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예전엔 제가 CS를 했어요. 손님들이 이런 게 필요해갖고 나한테 구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는 어떤 갓세븐이라는 그 사람들 전시회 한다고 갓세븐 전시회에서 거기에서 물건 좀 구해왔으면 좋겠다. 제가 차물고 가서 구해왔어요. 그래갖고 상대방한테 구했다고 이제 줘였는데 그 사람이 진짜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외국분이에요. 자기가 한국에 갈 수가 없어갖고 이걸 못 구했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럴 때 좀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네, 어떻게 그렇게 직접 발로 뛰시면서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사실 장사하고 사업의 차이점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장사라는 거는 내가 어떤 한 지역에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사업은 한 지역이 아니라 그 굉장히 많은 데를 가야 해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먼 사람들을 끌어와야 해요. 나한테. 그 사람들이 사게끔 오게끔 만들어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거든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냐? 그 전략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 그 사람들이 못 구하는 걸 구해주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데 국내에서 온라인에서 안 팔고 이런 거를 못 구하면 누가 구해줄까? 그럼 내가 구해주면 되지. 이게 바로 그 전략 중에 하나였죠. 미래에는 이제 프로슈머 세대가 돼요. 컨슈머 컨이라는 건 접두사로 수동적인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프로라는 거는 능동적인 의미가 돼요. 그럼 뭐냐면 손님들이 점점 능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 프로슈머를 잡으려면 컨슈머하고 다른 정력을 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커스터마이징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셀러들이 작은 셀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프로슈머의 니드에 맞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 구하는 걸 구하거나 아니면 딱 필요한 것만 분류해갖고 이거 필요한 사람은 이거 사람한테 팔고 이거 필요한 사람은 이 사람한테 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못 가는 뭐 팬사인이라든지 여기서 파는 물건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럼 우리가 가서 팔아주고 이게 하나의 프로슈머에 대한 전략이 되는 거죠. 아는 거 다 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저 장사 못하게 생겼어요. 네, 원래 그 강단에서 이렇게 계셨는데 사업을 하시게 되셨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려웠다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전까지는 그 무역이라는 자체가 실제로 학교에서 배우고 그 송장 만들고 이런 걸 위주로 했는데 저희 때부터 완전히 개인 손님한테 해외로 갈 수 있는 모든 물류가 발전하고 온라인 발전하니까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는 오히려 재밌었어요. 어렵지 않고. 그런데 위기는 되게 많았어요. 어렵다기보다 위기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갖고 첫 번째 위기가 이베이에서 세 번째 잘렸을 때 직원도 월급도 작지 않았는데 그것도 줘야 하는데 이베이에서 당장 정지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아마존으로 가야 하나. 그런데 우리 품목을 아마존에서 팔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우리도 독립물로 가자. 그래갖고 시작한 게 워드프레스라고 우커머스를 시작하고 그거를 1년 하다가 포기하고 쇼피파이로 가게 된 겁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자사몰로 바뀐 게 첫 번째 위기였죠. 두 번째 위기는 뭐였냐면 제가 세 번의 큰 위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페이팔에서 롤링 리저브를 걸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근저당을 잡은 거예요. 미국 해외 법인이 없었어요. 국내 법인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먼트를 받는 게 페이팔하고 국내 페이퍼인데 액신메이라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페이팔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세일이 제일 클 때가 이제 항상 그 10월, 11월, 12월이거든요. 이때 특히 10월, 11월에 제일 커져요. 평소에 두세 배 나요. 하루에 막 몇천만 원씩 나오고 막 그러니까 페이팔에서 딱 30%를 리저브를 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33%를 걔네가 잡아놓는 거예요. 지금도 잡혀 있어요. 30%를 지가 잡아놓고 40일 후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후에 준다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40일 후에 또 준다 그래도 그만큼 또 잡혀 있어 그만큼.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2억 정도가 페이팔에 그냥 평생 잡혀 있는 게 되더라고요. 근데 2억이나 내가 그렇게 여유 자금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생각한 게 그러면 차라리 해외 법인을 만들고 거기에서 쇼피파이 페이먼트를 붙이자. 홍콩 법인을 만들고 쇼피파이 페이먼트를 하고 페이팔을 제가 제한을 걸었어요. 손님들한테 몇 불 이상은 페이팔로 못 산다. 무조건 쇼피파이 페이먼트나 다른 페이먼트를 사라.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페이오니아 회사 거기 직원들하고 되게 연락을 많이 했거든요. 쇼피파이 페이먼트 붙이면 그걸 또 거기서 받아야 할 법인이 있어야 하니까. 그러면서 페이오니아한테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분들한테. 미국 법인 말고 홍콩 법인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회계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가장 걱정한 게 미국 세금에 관련된 거예요.
그 세일즈 텍스도 막 되게 복잡하고 그리고 얼마 이상이면 넥서스 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세금 낼게 너무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런데 홍콩 법인 같은 건 세금이 진짜 간단해요. 세일즈 텍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돼요. 나중에 법인세 같은 경우도 8% 9%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홍콩 법인은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 쇼피파이 아틀라스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만들 수 있고 세금도 터보 텍스로 보고하면 되거든요. 영어만 좀 잘하면. 근데 홍콩 법인은 그게 안 돼. 내가 홍콩어를 할 줄 알지 광동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행사를 시켜야 해요. 그럼 대행사가 한 번 법인 만들었지 200만 원씩 주고 그리고 한 달에 거의 관리비로만 100만 원 이상 받아갑니다. 실제 신고하는 건 법인 징세 신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그때 법인세 신고 또 몇백만 원 더 줘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홍콩 법인이 관리비가 많이 든다. 그래갖고 작은 셀러들한테는 원하지 않고 자기가 그래도 1년에 몇 억씩 한다. 그럼 홍콩 법인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해외 수출하려면. 마지막 위기가 이제 중간에 있었던 위기인데 제가 우커머스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커머스랑 워드프레스 기반의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1년 동안 잘 되긴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프로그램을 붙이면 붙일수록 에러가 되게 많이 나요. 우커머스 자체가. 불안정한 시스템이 진짜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하루는 어떤 물건을 파는데 40%가 전부 다 에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제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결제하다가 에러가 나고 방법이 없더라고요. 진짜 제대로 된 샵 빌더를 써야겠다. 그래갖고 생각한 게 쇼피파이. 맨 처음에는 쇼피파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전에 이베이하고 아마존에서 잘린 경험이 있잖아요. 차라리 잘려도 쇼피파이는 그래도 상관없겠다. 그래갖고 쇼피파이로 샵빌더로 갔는데 생각 외로 쇼피파이는 그렇게 제한이 없더라고요. 이베이나 그런 것처럼 약간 우리나라 스마트 스토어 개념처럼 관리만 하더라고요. 쇼피파이에서 잘릴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진짜 팔지 않아야 하는 건들, 마약이라든지 이런 걸 팔리지 않는 이상은 그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는 터치를 안 하더라고요. 쇼피파이를 이제 아마존에 대항하는 개미군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 말을 되게 동의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팔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갑질 때문에. 잦은 정지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돈까지 다 묶어버려요. 그런 것들이 지치다가 그리고 불안하게 매출을 내는데 그 사람들이 여긴 도저히 못하겠다. 차라리 내 사이트를 만들자. 그렇게 만든 게 이제 쇼피파이거든요. 그 취지 때문에 그렇게 셀러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쇼피파이 자체는 그냥 자기는 플랫폼만 제공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쇼피파이를 진짜 권장하는 겁니다. 사업가나 창업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조언들. 세대가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에서부터 이제 80년대부터 돌아온 걸 봤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사업이 아까 정의할 때 사업은 자기가 있는 범위에서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지 사업이 된다. 좁은 범위만 하면 장사가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그 무역이라는 건 옛날에는 굉장히 그 큰 회사들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업가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이베이를 통하거나 아마존을 통하거나 아니면 쇼피파이 같은 자기 플랫폼을 통하거나 아니면 국내 같은 경우에도 쿠팡,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자기가 그 빅셀러가 돼갖고 실제로 쿠팡에서도 뭐 제가 아는 사람들도 월 매출이 뭐 10억, 20억씩 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코스코 있잖아요. 코스코에서 물건을 가져와갖고 소분해갖고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찮은 게 코스코 가면 주차기도 힘들고 사람도 너무 미어 터지고 그러니까 너무 귀찮잖아요. 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게 이제 사업이라는 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온라인이 그거를 모든 벽을 깨버린 거예요. 옛날엔 대기업하고 큰 기업들만 갈 수 있는 게 물론 누구나 성공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접근성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더 편해졌다는 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업을 그렇게 어렵게 보지 않고 작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물건을 팔 때 최초로 시작한 게 이제 중고나라에서 사서 이베이에다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얼마 갖고 시작해요? 50만 원 갖고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점점 돈이 불어간 거예요. 사업하면서 직원도 늘어나고. 그런 것처럼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결국에 사업도 장사거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히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말할 때 사업이라는 목표가 2억 매출을 만들겠다. 1년에 10억 이상을 벌겠다. 그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이렇게 하면 난 성공이다.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저도 지금 가는 길이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업하면 대표들이 가장 많이 느낀 게 위기들이 되게 많이 와요. 위기가 아무리 자기가 몇십억 매출을 해도 저도 위기를 벌써 3개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크고 작은 위기가 한 달에 3-4번은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달성하고 나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표는 저도 일을 안 해요. 지금은. 대신 하나는 꼭 해야 해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사건 사고 나면 대표가 다 책임집니다.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해결 안 해줘요. 그래서 초보 사업가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을 되게 많이 길러야 해요. 수학 같은 거 많이 하시면 도움 많이 돼요. 제가 수학을 좋아해갖고.
네, 그렇습니다. 그 혹시 마진율 몇 프로? 마진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거 인터뷰하기 전에 보여줬어요. 매출이 21억 중에 그러니까 마진율이 딱 50% 정도 저희 먹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분들에게 대표님의 브랜드가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으시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 말이 제일 기억나요. 정직하게 하라는 거. 정직하게 하고 정직하게 팔고. 그래갖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뭐 문제 났다 그러면 전부 다 그냥 환불을 해줘요. 그리고 못 구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가서 다시 구해주고. 환불하는 것보다 손님들이 더 좋아하는 게 다시 구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못 구하는 것도 손해를 보면서도 다시 구해줄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정직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면 그 손님들이 다 알아봐줘요. 아 여기 진짜 열심히 하는 데구나. 새로운 상품을 업로드하면 이제 팔리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그건 쇼피파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B가 있고 클래스 C가 있어요. 네. 클래스 C는 악성 재고들이고 클래스 B는 그래도 이건 한 몇 개월 만에 팔릴 거다. 클래스 A는 바로 팔리는 거다. 그 나오는데 저희가 퍼센티지 보니까 클래스 A가 한 50% 정도 돼요. 4-50%. 그거는 올리면 거의 바로 팔리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클래스 A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 힘든 제품을 그렇게 업로드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구하기 힘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품에 제한을 둬요. 팔릴 만큼만 갖다 놔요. 늦게 오면 못 산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입고도 안 하고 포토카드를 판다 그러면 실제로 한 20개, 30개만 딱 갖다 놔요. 그리고 다 팔리면 그냥 더 이상 안 팔아버려요. 그런 것들이 이제 클래스 A라고 볼 수 있죠. 캠프아웃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물건 올리면 캠프아웃 한다는 게 사이트 밖에서 계속 클릭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건 오면 바로 체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고객이 필요한 것들, 갖고 싶어하는 것들, 그리고 조금 희소 가치가 있는 것들 네. 이런 거에 되게 포커싱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럼 100개, 200개 이렇게도 판매할 수 있는데 일부러 수량을 한정해서 10개, 20개 이렇게 조금만 파는 경우도 있나요? 되게 많죠.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할 게 애플 제품 같은 경우에 한 개를 막 수천 개 팔잖아요. 근데 롱테 아마존은 어떻게 하냐면 다품종으로 소량으로 파는 거예요. 결국엔 개수는 같다. 물론 이게 저희가 100개, 200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구하는 이유가 100개, 200개를 구하면 저희가 그렇게 못 팔아요. 저희는 절대로 위탁을 안 하거든요. 저희가 다 사입을 해갖고 그럼 저희가 사면 소량을 보잖아요. 어떤 게 잘 팔린다, 어느 건 이 정도 팔린다. 그거 대충 감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개수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안 구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신제품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매일매일. 저 걱정해요. 이게 내가 말이 많아갖고 누가 술만 사주면 다 얘기해요. 그러면 따라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 갖고 계신 꿈이나 목표 매출이 따로 있을까요? 꿈도 있고 목표 매출도 있습니다. 매출은 계속 올리는 게 꿈이고요. 매년 매출에 비해서 작년 매출에 비해서 이 불경기에도 50에서 70%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1, 3월 작년 1, 3월 기록만 봐도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매년 올라가는 게 보이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놀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잘 되지? 이러면서 그래갖고 내년에 나올 때는 또 이제 100억 매출의 누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꿈은 두 가지가 있는데 꿈이라기보다는 이게 하나의 목표인데 사업에서 저희 손님 중에 한 70%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30%가 유럽이고 저희가 그 미국에다가 저희 스토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레딧이라든지 트위터 같은 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외국 케이팝 팬들 컬렉터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이 배송비의 문제가 되게 많이 고충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도 아무리 싸다 그래도 앨범 하나 보내려면 20불 가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직접 미국에서 보내면 훨씬 배송비도 싸고 거기에서 이제 스토어도 하나 만들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래갖고 미국의 지사를 법인을 만들어갖고 이제 미국에다가 스토어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하나의 더 큰 사이트를 만드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또 물류 문제예요. 외국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실제로 뭐 딜리버드라든지 뭐 이런 페이서블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한테 저희가 물건을 보내요. 그러면 걔네들이 물건을 뜯어갖고 합쳐갖고 보내주기도 하고 해요. 그걸 하는 게 이제 배송 대행인데 우리도 한번 이 배송 대행사를 만드는데 남들보다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걔네들이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팬 사인회를 데려가든지 케이팝 팬이면 못 구할 수 있는 굿즈들을 오프라인까지 실제로 발품을 팔아갖고 해주든지 이러한 배송 대행사를 사갖고 걔네가 여러 군데에서 사는 물건들을 한 군데다 모아서 배송해 줄 수 있는 그럼 걔는 배송비도 절약되잖아요. 그런 하나의 배송 대행사 그게 저희 두 가지 목표입니다. 둘 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필요로 해요. 그래갖고 제가 버는 돈은 갖고는 안 되겠어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이걸 함부로 모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투자를 들어오면 그때는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영상 보시고 누가 투자하신다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 이거 나오면 저희 그 재무제표 보면 알겠지만 올해 것까지 저희가 매출이 마이너스 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계속 50% 이상 성장해요 매출이. 올해도 이제 2023년도 가매출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보다 50% 이상 성장했어요. 저랑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이제 브레인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도 그렇고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안 하지 않습니다. 투자 좀 해주십시오. 사업가의 길을 네. 들어서게 된 네. 이유나 이제 특별한 영감을 주신 분들이 있을까요?
인물로 따지면 뭐 유명한 사람 많겠지만 전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네. 사업을 크게 하셨거든요. 아. 지금 제 사업보다 더 크게 하셨어요. 가락시장을 하셨어요. 가락시장에서 첨가물 납품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지금도 조언을 되게 많이 해줘요. 사업하면서. 두 번째로 영감을 많이 받는 사이트가 있어요. 포란페라고 아세요 혹시?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네. 그 동호회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네. 무슨 차 좋아하는 사람들 저도 맨 처음에 맞아요. 차쟁이라서 저도 차 되게 좋아해갖고 그 가입했는데 거기에 사업하는 법인 회사 대표들이 진짜 많아요. 다른 동호회에 가면 회사 사장들 모임 이거 다 가짜거든요. 사장 되고 싶은 사람만 있고 얘기도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그런데 진짜 포란페는 백종 노장들의 사업가들이 다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사업에 관련된 거 고민가 이렇게 딱 물어보면 답변이 한 수십 개가 나와요. 와 이거 너무 예, 꿀팁.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그리고 네. 진짜 사업 오래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고 포란페 거기서 사업 관련된 거 취업 보면 거의 진짜 경험에서만 나올 수 있는 사업 오래 하신 분들이 잡혀가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꿀팁이 다 나와요. 문제 있으면 오히려 포란페를 많이 찾아요. 이렇게 그게 되게 재밌는 팁이에요. 저도 요새 하면서 진짜 많이 놀랐어요. 이 분야에 진입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제 영감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겸임 교수로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월급이 200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갖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너무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들렸어요.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 장점이 무엇일까? 내가 특히나 그러면 뭐 엄청나게 뛰어난 건 아니지만 유학을 오래 해갖고 영어를 그나마 잘한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를 생각했어요. 트와이스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트와이스 좀 방탄도 괜찮네. 그러면 내가 영어를 잘하고 트와이스를 좋아한다. 그럼 여기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이거를 외국에다 팔아먹으면 되겠구나. 그럼 외국에다 어디다 팔아먹을까?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아까 전에 말했지만 eBay 프로젝트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다 eBay를 만들라고 팔아보자. 근데 연말에 eBay 수출 외환은행 행사를 탔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팔았더라고요. eBay에서. 이거 내 체질인가 보네. 그럼 17년에 그렇게 시작하시고 쇼피파이로 이제 자사몰을 만드시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죠? 17년도에 eBay로 시작했고요. 그때는 개인 사업자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20년도에 법인을 만들고 그다음에 21년도에 쇼피파이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쇼피파이가 무서운 게 이게 진짜 이베이랑 아마존에다가 쇼피파이의 차이점이에요. 이메일 아마존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매출이. 근데 쇼피파이는 진짜 매년 그 매출이 늘어나는 게 보여요. 매달. 이게 왜냐면 개인 브랜딩이 되니까. 그래갖고 진짜 쇼피파이가 정말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마켓플레이스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손님들을 끌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장벽만 극복하고 나면 쇼피파이가 훨씬 좋은 플랫폼이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님 주변에 해외 쪽으로 잘 파시는 동료분들도 많으신가요?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를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 할게요. 그 중고나라에서 이제 케이팝 굿즈를 사와갖고 이제 해외에다 파는 걸 했잖아요, 이베이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회사가. 저 혼자 했어요, 2018년도까지. 한 친구가 정말 구하기 힘든 희귀한 굿즈를 파는 거예요. 이 굿즈를 많이 구할 수 있냐? 그러니까 걔가 그 친구가 갑자기 사진을 찍어갖고 20개를 보여준 거예요. 그 2만 원인가 했었는데 실제로 해외에서 10몇만 원에 팔리고 우리나라에서 한 6만 원, 7만 원 정도에 지금 단가가 형성됐거든요. 그 친구가 5만 원에 다 팔겠다는 거예요, 20개를.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말했죠. 내가 사실은 이베이에서 수출 사업하는데 다른 굿즈 팔 거 있냐? 그날 자기가 집에 있는 굿즈를 보여주는데 거짓말 안 하고 한 1,000몇백만 원어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10분의 1도 안 된대요. 그걸 내가 다 사겠다, 가지고 와라. 근데 어떤 나이 많은 아저씨가 오더라고요. 나랑 비슷한 나이대가. 뭐 하는 사람이냐니까 그냥 대기업에서 IT에서 일한대요. 근데 이 굿즈를 왜 다 갖고 있냐? 자기는 걸그룹만 20년 쫓아다녔대요. 그래갖고 우리 뭐 하는 사람이지? 그래갖고 그 친구한테 이제 그 물건을 다 샀는데 거짓말하고 하루 만에 거의 2배 이상 이익을 봤어요. 또 그 다음부터 나 2년이 됐는데 맨날 굿즈를 가져오는 거예요. 한 1년간 집에 있는 거 다 정리한다고 다 잘 팔아먹었어요. 제가 2배, 3배씩 팔아먹었어요. 그러다가 1년 있다가 제가 꼬셨어요. 차라리 회사 그만두고 나한테 오라고. 내가 돈 더 많이 주겠다고 우리 사자고. 그 사람은 자기 신변을 밝히기 되게 싫어요. 그리고 제가 남부장이라고 한 얘기할게요. 그 친구가 이제 저희 회사의 핵심입니다. 그 친구 오고 나서 회사가 12명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하고 귀인인데 사실 그 친구한테 내가 욕도 많이 하고 또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라 그래요. 내가 또 상사니까. 근데 실제로 그 친구 없었으면 회사는 이 수준으로 크진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 뽑은 것도 되게 재밌는데 남부장하고 같이 팬사인 다니는 사람들. 왜냐면 그 K-pop 전문가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포토카드 보면 누구 건지 언제 나갔는지 다 알아요. 그 친구들이 반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제가 아는 건 사업이란 걸 리스크를 져야 해요. 결국에 돈을 벌 수 있는 걸 리스크를 져야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드랍시핑을 한다. 사실 저는 드랍시핑 같은 거 잘 안 믿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리스크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리스크가 하나 있어요. 마케팅하면서
그거 바로 광고비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광고비만큼 리스크 져갖고 물건이 팔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시간만을 투자한다고 되는 사업도 많지만 대부분은 자기 돈이라든지 아니면 엄청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회비용들을 날리면서 투자를 해야지 돌아오는 게 사업입니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지 않는 거고요. 공짜로 먹으려고 그 위탁 판매한다고 안 된다고. 구매 대행하도 성공하는 방법은 자기가 그만큼 리스크를 져야 합니다. 리스크 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 리스크를 지지 않는 이상은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걸 말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아까 전에 말한 사업 계획 있잖아요. 투자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가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떠들었습니다.